김진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2022년 2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 54분인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서울 날씨가 영상을 기록했습니다. 저도 오늘 낮에는 운동도 하고 외식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래도 저녁 먹기 전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강의를 하나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단기 매매 차익의 반환 의무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반환 의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느 법이든 누가 적용 대상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차익도 모든 사람이 적용 대상인 건 아니고 반환 의무를 지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본시장법 제172조에 이 단기매매 차익 반환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요. 그 1항의 일부입니다. 1항의 일부에 반환 의무자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임원, 두 번째는 직원, 세 번째는 주요 주주입니다. 일단 임원에 대해서부터 살펴볼게요. 이 임원은 사실 지배구조법 제2조에 임원의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원이란 이사와 감사, 집행임원, 그리고 업무집행 책임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집행임원과 업무집행 책임자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이사와 감사가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누구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럼 이사면 사실 이사에도 여러 종류의 이사가 있습니다. 사내 이사가 있을 수도 있고 사외 이사도 있을 수 있고 비상임도 있을 수 있는데,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이사는 이 모든 종류의 이사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사내 사외를 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와 미등기 여부도 별도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등기 이사도 단기매매 차익 반환의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가 임원이었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직원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직원은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자. 그러니까 모든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실 구증권거래법에서는 모든 직원이 원칙적인 반환 의무자에 해당했습니다. 근데 사실 임원과 다르게 직원은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모든 직원을 반환 의무자로 규정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SEC 규정 등에서도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직원은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일부 미공개 정보를 알 수 있는 자인 직원에 한하여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대통령령에는 누가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반환 대상 직원 범위가 있죠. 자, 이 반환 대상 직원 범위에서 일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증권선물위원회가 174조 1항에 따른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174조 이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라 하면은 우리 그 규정이 있습니다. 단기매매 차익 반환 및 불공정 거래 조사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증선위가 미공개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과 그리고 대통령령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별도로 구분할 실익은 없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가 누군지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또 복잡한 얘기가 나와요. 16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수립, 변경, 추진 공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본시장법 161조의 제1항 각 호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이게 주요 사항 보고서 제출 사유입니다. 자본시장법은 법인에 이런 주요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되거나 그리고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 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이렇게 예를 몇 가지 들었는데 정말 법인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잖아요. 이런 사항은 사실 우리 증권시장에서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의 수립, 세우는 것이고 변경하거나 추진하거나 외부에 공시하거나 관련된 업무를 종사하고 있는 자는 실제로 미공개 정보를 알 수 있는 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이러한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사유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직원을 반환 대상의 직원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재무, 회계, 기획, 연구, 개발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회사에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고 그런 정보들이 시장에 공개됐을 때는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직원들은 이렇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 생산이 빠져 있죠. 우리 생산직 직원분들은 사실 뭔가 어떤 제품이 설계하고 개발하고 완성하고 생산하는 이 모든 과정 중에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자체가 미공개에 해당할 가능성도 적을 뿐만 아니라 또 주요 정보들을 다루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생산직 직원분들은 단기 매매 차익의 반환 대상 직원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요주주가 있죠. 주요주주도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주주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이런 주요주주에 대해서도 역시 미공개 정보의 접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법이 주요주주에 해당하기만 하면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주요주주가 누구냐? 이 점에 대해서는 역시 지배구조법 2조의 정의에 나와 있고요. 대주주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하고 그 중에 나목의 주요주주의 주요주주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주요주주는 1과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요주주에 해당하는데 여기 보시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여러분 차명계좌 있잖아요. 차명계좌. 차명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 내 거면 나의 계산, 나의 소유이면 된다는 뜻이고 근데 이 주식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이어야 합니다.
어, 뭐 따라서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 나오겠죠. 뭐 10%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회사에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10% 이상이어야 하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 주식을 소유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보유가 아니죠. 자본시장법에 주식의 대량 보유 보고 의무라는 게 규정되어 있어요. 보유는 사실 소유보다 조금 약한 개념이긴 한데 이 개념과 다르다라는 점을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 이 소유한 자는 실제 자기 게 완전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 이상을 소유하면 역시 반환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진 않더라도 임원의 임명, 임명하거나 뭐 해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사실 주식회사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사회를 장악하는 겁니다. 주요 주주가 주식이 많기 때문에 회사의 영향력이 상당하죠. 그런 영향력을 이용해서 이사의 구성원들을 자기 사람들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사람이 아닌 이사들은 이제 해임시키게 되겠죠. 이렇게 이사의 임면을 통해서 사실상 그 회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0%가 되지 않더라도 주요 주주의 사람들이 이사회에 포진되어 있다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에 해당하죠. 자, 오늘은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자인 임원, 그리고 직원, 그리고 주요 주주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